뭘 깜짝 놀래. 원래 행동이 이렇게 원래 그러잖아. 133페이지 5번 문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의 수직일 때 Y축 수직? 이 말이 살짝 어렵죠? Y축 수직? 아니요, 쉬워요. 쉽군요. X축과 평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칠판도 맞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의 수직일 때 Y축이 이거죠? 네. Y축의 수직이려면 내가 그리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야 Y축의 수직이 되겠죠? 네. 결국은 Y축 수직과 같은 말은 X축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X축 평행한 직선의 관계식을 쓰시고 그러면 Y는 숫자. 됐지? 그렇게 따지면 Y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요한다는 뜻이니까 여기 있는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는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걸 방정식으로 세우면 됩니다. A 빼기 4랑 3A 플러스 6이 서로 같습니다. 방정식 풀죠? 2영하죠? 2A가 남아요. 그냥 반대로 숫자 1로 가요? 마이너스 10이 남아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 네. 그렇습니다. 자, 이해 안 되신 분?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자, 다음 1차 방정식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B의 부호를 각각 말하시오. 자, 이거는 그림이잖아요? 그래프를 나타낸 거죠? 네. 직선의 그래프니까 이게 몇 참수죠? 1차 함수. 1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 1차 함수라면 y는 ax 플러스 b 꼴로 써질 텐데 이 a가 뭔가요? 기울기. 기울기.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 b는 뭔가요? Y를. 좋습니다. y절편. 지금 y절편은 양인가요? 음인가요? 네? y절편은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요. 양이네요. 기울기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요. 아니요. 음이요. 기울기를 보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어디로 가고 있죠? 아래. 아래로 가고 있죠? 오른쪽 아래로 한다는 뜻은 기울기가 음인 걸 말합니다. 기울기 음수. 네. 자, 근데 AB를 쓰지 맙시다. 저기 있는 AB랑도 헷갈리니까 얘는 그냥 네모 세모라고 할게요. 네모 세모.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을 1차 함수 형태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y만 남겨 다 넘겨야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예요. 자, 여기서 기울기를 말한다면 누가 기울기인가요? A요. 아닙니다. 알았어요. 마이너스 a죠. 그쵸. 근데 지금 전에 우리가 좀 전에 정리했던 게 뭐냐면 기울기는 음수. 아니? 음수. 네, 기울기는 음수. 여기서 이 그래프의 y절편은 양수요. 뭐라 써야 돼요? y절편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이해 안 되신 분? 자, 이 y절편은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 양이네요. 0보다 크다는 뜻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a가 이거 우리가 부등식 풀면 되잖아.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요. 양변을 a 앞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좌변은 a 되고 우변은 0을 마이너스로 나눠봐요. 어차피 0이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얘를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로. 그럼 좌변은 b가 되고 우변은 0 나누기 마이너스 1. 0이 되고 부등호는 반대로 바뀌겠네요. 그쵸? 그게 답이죠? 네, 이게 정답이 되죠. 물론 이제 답을 쓰신 분 중에 선생님 저 이렇게 썼는데요.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일단 이런 분들 맞다고 나세요. 근데 이 표현보다 좀 더 수학적 표현은 이쪽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오른쪽 그림이 나타내고 내 방정식의 그래프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배운 거에 좀 더 가깝죠. x는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무슨 축 평행? 그 Y축. y축 평행. x는 숫자라고 써지면 이건 y축 평행 직선이죠. 그럼 y축 평행 직선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x값이 마이너스 2인 거니까 x 앞에 마이너스 1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데요. x값 마이너스 1을 지나면 y축 평행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주겠네요. 자, 하나는 그렸고요. 그 다음 얘
이렇게 이항하면 3x는 9. 9. 양면 3으로 나누면 x는 3. 얘도 어디 축평해? Y축평에. 얘도 y축평해. 그럼 오른쪽 세 칸 간 상태의 y축 평행한 직선, 오른쪽 세 칸 여기쯤을 지나고 y축 평행한 직선. 얘가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3. 네. 그러니까 얘 정리하면 y는 1. 얘는 어디 축평해? y는 숫자로 없어지면 x축 평행한 직선이죠. x축 평행한 직선이 많은데 그 중에 위로 한 칸 간 겁니다. y값이 위로 한 칸. 그럼 y값 위로 한 칸 여기쯤에 있겠네.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y값 1이니까 네. 이게 일단 써드릴게요. 얘는 x는 마이너스 2, 얘는 x는 3, 얘는 y는 1, 얘는요? 2y는 마이너스 8, 양변 2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4. 얘 어디 축평해? X축. x축평해. x축평하는데 어디로 몇 칸? 밑으로 내. 밑으로 4칸. 원점에서 밑으로 4칸이면 여기 y값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4. 됐어요. 자, 이랬더니 이 4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이는 동이 어딘가요? 정상. 여기네요. 네, 여기. 자, 일단은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와 뭐가 필요한가요? 가로, 세로 필요해요. 가로는 몇 칸이에요? 이 칸수 세면 됩니다. x 이퀄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원점에서 왼쪽 2칸, x 이퀄 3이라는 얘기는 원점에서 3칸, 왼쪽 2칸, 오른쪽 3칸 합치면 총 5칸. 자, y값은 위로 한 칸이 요만큼은 y는 1이니까 위로 한 칸, y는 마이너스 하면 아래로 4칸, 위로 한 칸, 아래로 4칸 합치면 총 5칸. 따라서 이 도형의 넓이는 5 곱하기 5, 25가 정답이 됩니다. 방정식해와 그래프. 자, 내용 읽어보면 연립방정식해는 두 1차 방정식 그래프, 즉 1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만약 내가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려본 겁니다. 1번의 그래프는 y절편이 플러스 1 여기쯤 이따 칠게요. x절편이 마이너스 1 여기쯤 이따 칠게요. 두 그래프를 이으면 이런 직선이 나와요. 이게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y절편이 플러스 3이니까 대충 한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x절편도 y가 0일 때 x값이니까 x절편은 플러스 3이에요.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됐습니까? 네.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자,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죠? 네. 왜 만나요? 몰라요. 왜 만나죠? 기울기가 기울기 같으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평행 아니면 일치. 달라져. 그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 두 그래프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그 지점 위치를 찾아봤어요. 자, 말씀드렸었는데 학원에 수학학원 오실 때는 핸드크림과 향수는 자제해 주세요. 뭔가 이게 강의실에서 약간 향수 같은 냄새나 핸드크림 냄새나 제가 서예에서 뿌렸는데. 뭘 뿌려요? 향수요. 하지 말라고. 선생님 약간 이 향기 알레르기 있어서 그런 냄새를 맡으면 모든 향기마다 다 그렇진 않은데 그 핸드크림 중에 여러분은 향이 좋다 생각하는 것 중에 향이 좀 강한 게 있어요. 그거랑 향수 냄새 굉장히 예민하니까 네, 하지 마시고.
자, 다시 두 개 그래프를 그렸어요.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죠? 근데 이 점의 위치를 보세요. 우리가 선생님이 대충 그리긴 했는데 대충 그려도 어디쯤에 있을지 예상이 되나요? x값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1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 y값은 이. 왠지 2에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왠지 그런 거야. 근데 확실하지는 않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프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교점의 위치가 나오긴 했는데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았어. 그 교점을 그래프상으로 해석했는데 그 위치가 확실하지 않아. 느낌상 1과 1일 것 같긴 해. 근데 1이 아닐 수도 있잖아. 0.99일 수도 있지 않나요?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2.1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확실치 않아. 확실하게 구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잘 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두 개 그래프, 1번 그래프, y는 x 플러스 1, 2번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교점의 좌표를 찾았더니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정확하게 합시다. x좌표입니다. 교점의 x좌표가 얼마가 나왔냐면 1이 나왔고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y좌표가 뭐가 나왔냐면 2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여기는 이 그래프, 여기는 이 1번식에서 x를 좌변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이라는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2번식에서 마이너스 x를 좌변 넘기면 플러스 x 플러스 y는 3이라는 1차 방식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연립방정식을 배운 적이 있는데 이거 그렇게 풀면 둘을 더했을 때 x가 지워지고 2y 값은 4가 나와요. 따라서 y 값은 2가 되고 x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x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해봤더니 y2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해봤더니 x값은 1이 나오는데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가 알고 보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인 1,2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수능을 보시면 수능 문제의 개념 중에 꼭 하나 출제되는 게 있는데 무조건 출제됩니다. 이거 안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뭐냐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방정식으로 풀라고 줘요. 근데 방정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에다가 뭐 이상한 문자를 박아놔서 방정식 못 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해서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나 그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방정식의 해를 구하거나 방정식의 해 개수를 구하는 게 수능에 나와요. 반대로 그래프의 교점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프를 문제를 풀려니까 그래프를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럼 걔를 필요에 따라서는 방정식으로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 해가 중요한 내용인데 집중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소리 한번 쳐봤습니다. 그 해가 연립방식 해가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딸랑 배우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올해 배우고 나면 내년 중3 때 2차 함수를 할 때 이 개념이 또 나와요. 고1 가서 또 여러분이 배워야 될 함수들이 꽤 많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가 다시 나오고요. 중3 때 배우는 2차 함수가 다시 나오고요. 유리함수 나오고요. 무리함수 나옵니다. 그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이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실제로는 연립방식이 해랑 같다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그리고 고2가 되면 지수함수 배우고요. 로그함수 배우고 상함수 배웁니다. 그때 다시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실제로는 연립방식 해와 같다. 이 내용이 또 나와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으로 가면 포물선 다시 배웁니다. 중3 때 배우는 포물선 다시 배워요. 타원 배우고 쌍곡선 배워요. 그 개념 할 때도 또 나옵니다.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실제로는 연립방식 해와 같다. 그러니까 매 해년마다 이 개념이 안 빠지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이 단원이 내용은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래요. 됐죠? 그럼 반대로 와. 반대로 2x-y는 1,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 이거는 뭐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죠. 보통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제 뭐 하고 싶나?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죠?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잖아. 아니요. 너의 본능이 그렇게 시키고 있잖아. 더해. 더 해야 돼. 저건 더 해야 돼. 더 해야 y가 지워져. 2x 더하기 x는 3x.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를 넘기면 y 값은 마이너스 3. 됐니? 이 연립반드시 해를 구하시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구하지. 근데 이렇게 구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학생이에요. 이 식을 y로 정리합니다. y는 2x 마이너스. 이 식도 y로 정리해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 그래프를 그려요. 기울기 2이며 y좌표에 마이너스 1인 직선. 뭐 이 정도 된다고 칩시다. 이 그래프를 그려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며 y좌표는 마이너스 4인 직선. 더 안 올라오네? 네. 죄송합니다. 그림을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림은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직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직선. 이것도 안 맞네. 이렇게 되는 직선. 이렇게 되는 직선. 네, 이렇게 되는 직선. 어떻게 알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1. 아니, y절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점의 아마 위치가 2분의 1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게 y절편이 마이너스 4죠? x절편은 마이너스 3이 돼도. 이 그래프.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위치를 보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이 점 있죠? 연립반지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걸 순서성을 써도 된다고 그랬죠. 왠지 이 위치와 이 위치가 일치할 것 같지 않나요? 일치하는 이유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려면 두 그래프를 연립한 다음에 연립반드시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연립반드시 해를 구해보면 그 해가 실제로 두 그래프의 교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았으면 이 연립반드시 해를 여기다 갖다 쓰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연립방정식에서 두 1차 방식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는 누구와 같은 개념이라고요? 연립방정식의 네, 해를 구하는 것.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연립방정식 풀라는 얘기죠. 위에서 아래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더하면 3x는 4. 됐죠? 따라서 x값은 3분의 4. x 3분의 4를 저기에 집어넣어요. 그럼 2 곱하기 3분의 4 플러스 y는 8. 그럼 얘는 3분의 8 플러스 y가 8. 넘어가면 y는 3분의 24 마이너스 3분의 8. 따라서 y값은 3분의 16. 교점 좌표는 3분의 4, 3분의 16이 된다. 이렇다는 걸 알 수 있다. 계산만 좀 부드러워서 지저분하지 내용은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아셨나요? 아셨냐고요? 네. 알았냐고? 왜 또 딴짓 하냐고? 네, 얘기했지. 조금 배웠다고 금방 떠지 말라고. 금방 어려워져 수업은. 너의 방심이 나중에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자, 보세요. 2번 문제. 자, 다음 연립반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1차 방정식을 각각 그렸죠. 두 개 그래프를 직접. 당연히 미지 두 개짜리,
미지수 두 개짜리인 1차 방식을 그래프를 그리면 1차 함수가 돼서 직선이 만들어져요. 두 직선을 그렸더니 왜 교점 좌표가 나왔는데 표시가 돼 있죠? x값이 2예요. y값은 1, x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x값은 플러스 1이죠. 그럼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실제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다. 이 연립방정식 해 a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 이 식과 x 마이너스 2y는 b. 이 연립방정식 해가 x는 마이너스 2, y는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대입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대입을 해야죠. 그럼 위에 있는 식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y에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넘기면 2a, 넘어가면 4. 따라서 a 값은 2가 나오며 밑에 있는 식에도 대입이 가능합니다. x에 마이너스 2, y 1을 대입하면 b.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a, b 값을 각각 구하시면 된다.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하면 1차 방정식은 각각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선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0, 밑에는 a'x, b'y 플러스 2'은 0. 이게 프라임이랑 있는 거죠. 다시라고도 합니다. 다시, a 다시. 근데 다시는 일본어로 알고 있는데 a 다시. 원래는 대시의 줄임, 영어 대시의 줄임말인데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어쨌든 그냥 프라임이 좀 더 정확한 기호예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선생님 프라임 붙인 이유가 뭐죠? 위에는 abc와 아래에는 a', b', c'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abc에서 밑에는 df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되는데 그럼 문자가 너무 많아서 보는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느낌. 자,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썼는데 그때도 하지 않았나? 이게 저번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연립방정식 할 때 연립방정식 맨 마지막 파트에 보면 이걸 썼죠. 가운데 선을 찍 긋고 x개수의 비율과 y개수의 비율과 상수항의 비율을 서로 따져봤더니 이게 다 같으면 뭐가 됐었죠? 해가 다 같으면 무수히 많답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고 만약에 x개수의 비율과 y개수의 비율은 같은데 상수항의 비율이 달라요. 이게 해가 없다는 내용이었고 x개수의 비율과 y개수의 비율 자체도 틀려요. 그럼 이런 거는 한 쌍에 해가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일단 x개수와 y개수의 비율이 같아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틀리면 아까 그 케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조건 해가 한 쌍인 케이스로 나타난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내용 잘 이해보세요. 좀 전에 배웠던 내용. 무슨 내용이죠?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죠. 교점과 같으니까 두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연립방식의 해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교점이 무수히 많다죠. 말했잖아. 해가 교점이야. 근데 해가 많다? 교점이 많다. 그 밑에 있는 건 해가 없다. 교점이 없다는 뜻이죠. 한 쌍의 해를 갖는다. 교점이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 얘도 직선. 직선 두 개를 그렸는데 만약에 위에 있는 케이스라면 교점이 무수히 많은 두 직선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교점이 무수히 많은 두 직선을 그리려면 두 직선은 어떻게 되죠? 포교환하게 됩니다. 일치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지금처럼 여기 이 모양처럼 두 직선을 일치시켜라? 그럼 만나는 점마다 모조리 다 교점이 된다. 근데 그 교점 개수가 무수히 많아진다. 두 번째,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뜻은 교점이 없다. 두 직선을 그렸는데 교점이 없게 그리려면 얘입니다. 평행하게 그려야 된다. 됐어요? 평행하게 그려야 된다.
마지막 얘는 두 그래프를 그렸는데 교점이 한 개다. 한 쌍의 해를 갖는다. 교점이 한 개다. 교점이 한 개다. 두 직선은 지금처럼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린다. 아셨습니까? 자, 어딘가 책에다가 이 내용을 가능하면 필기해 두도록 하세요. 그렇게 틀을 그려야 되나요? 네. 잠깐 표를 이거 크게 그리고 잠깐 이게 잠깐만요. 칸이 너무 그게 너무 옆으로 길어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옆으로 좀 길게. 근데 여기 써져 있잖아요. 네, 1차 함수가 없어서 따로 더 추가해서 할 겁니다.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제 받았으면 좀 이따 쓰세요. 좀 쓸 시간 드릴게요. 아니, 진짜 충분히 오늘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보세요. 첫 번째 모양은 무슨 모양이죠? X 모양. 이게 1차 함수의 형태로 식을 쓴 거고, 두 번째 모양은 연립, 방정식 형태로 쓴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한 쌍의 해, 그러니까 연립 방식에는 한 쌍이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혹은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한 개다. 이 개념은 1차 함수일 때는 m과 m'이 다르면 됩니다. 맞잖아.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럼 연립하는 식일 때는 아까 말한 A'과 A'분의 A, B'분의 B 얘가 다르면 됩니다. 해가 없는 경우는 평행이하죠. 평행하다는 뜻은 1차 함수일 때는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다르다. 그럼 여기서는 X개수, Y개수의 비율은 같지만 상수항의 비율이 다르다. 그럼 평행해요. 그럼 1차 함수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 두 그래프가 똑같다는 뜻이니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연립 방식일 때는 X개수의 비율, Y개수의 비율, 상수항의 비율이 모두 다 같다. 이렇게 되면 네, 일치하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 많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셔.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건 무슨 꼴이죠? 방정식 꼴이죠? 함수 아닙니다.
그럼 가운데 선을 그으셔야 돼요. 긋고 a분의 2랑 2분의 y랑 마이너스 4분의 b가 모두 다 같은 비율. 그래 해가 무수히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죄송해요. 여기는 1입니다. y를 써죠. 네, 1. 그럼 식이 두 개 써지죠? a분의 2는 2분의 1과 같고 동시에 마이너스 4분의 b는 2분의 1과 같다. 그럼 x자 모양을 곱해 서로 같은 거니까 a 값은 4가 나오고 이렇게 x자 모양을 곱하면 같은 거니까 2b 값이 마이너스 4.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x. a 값, b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다 했습니다. 오늘은 쉬는 시간을 좀 일찍, 아니다. 많이. 서희 채점해야 되죠. 자, 채점지를